문제처럼 보여지는 부동산 관련된 문제인데요. 예. 그 실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적 의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A+ 이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의지에 대해서는. 근데 실제 효과 면에서는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갖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. 그래서 몇 가지 대책들이 나왔고 그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831이 대책이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또 이제 언론상에서는 일부 지역이겠지만 또 다시 원상 때 회복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또 국민들이 또 보면은 그 정책적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인데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이 근본적인 원인 뭐 큰 문제 중에 하위 문제긴 하지만은 또 국민들의 자기 집에 마련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집값은 작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그 가시적인 거를 언제쯤 볼 수 있는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. 네. 이 부분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 말씀을 하위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림상 하위에 있다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하위를 말씀하신 건 아니죠.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서민 생활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어떤 국민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건데 국민 생활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. 예, 의식주의 정말 부동산이죠. 양극화의 원인이 심각한 원인이기도 하고 또 양극화의 그 핵심적인 결과가 이 부동산 격차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. 자산 양극화의 핵심의 원인이자 결과이죠.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 다른 측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에서 다시 다 이렇게 말하자면 무력화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이 부동산 가격 높아가지고는 그 우리 대외 경쟁력도 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.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생산 원가가 모든 면에서 높아지고 서비스업까지 다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도 부동산 가격이 아주 결정적이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가면요. 세계 각국에서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 거품이 빠질 때 다 경제 위기를 맞이합니다. 위기를 맞이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표에서 보신 대로 그야말로 양극화가 또다시 증폭되면서 그 부담을 힘없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짊어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. 부동산은 만병의 권원이다. 또는 여러 가지 주범이다. 여러 가지 나쁜 일의 주범입니다.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책에 대해서 자신하냐 의지에 대해서 참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결과에 대해서 자신하느냐? 예, 자신합니다. 저 임기가 아직 2년 남아 있습니다. 정기국회도 2번 남아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831 정책 대책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거 말 놓는 건 아니고요. 네티즌 여러분들 말 놓는 건 아니고 그러나 딱 짧게 표로 말씀을 드리면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마라.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마. 보지 마라가 안 되네. 그렇습니다. 우습게 보지 마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이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정책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. 신뢰라는 것은 좋아서 신뢰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한테 나쁘더라도 저 정책이 효과가 날 거다라는 그 신뢰.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책이 순조롭게 가는데 그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말겠지. 의뢰하는 거겠지. 결국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내용이 부실할 때는 결국 효과가 안 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저항에 무너지지만은 내용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은 저항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
우리 이 정책이 지금 공시지가가 날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마 부동산 가진 사람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. 1년에 한 번씩 올리지만은 그분들은 느끼기에 날마다 올라간다고 느낄 것이고, 그 다음에 모든 부동산 거래가 금년 6월부터는 거래 금액이 등기부에 등재됩니다. 예. 실거래 금액이 전부 등기부에 등재됩니다. 그럼 거래를 안 한 부동산도 주변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나란히 가치 평가가 되면은 결국 공시지가가 전부 실거래 가액과 같이 가게 돼 있죠.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 0.7% 내지 2%의 보유세가 해마다 나옵니다. 이제 해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같으면 0.7% 될 겁니다만 해마다 그 보유세 나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.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부동산 팔아버려야 되는데 지금 빨리 팔지 않고 끌고 있다가 뒷날 팔면은 대체로 한 70%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. 그래서 매년 부동산이 12% 이상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물가라든지 또 그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하고 조금 소득에 있어서 비슷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매년 12%씩 올라가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부동산에서는 소득이 하나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지고 투기 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. 예.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? 똑같은 정책을 보고도 해석을 다 다르게 하거든요. 어떤 사람은 희망사항대로 해석하고,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안 팔면 되겠지, 뭐 이렇게 하고. 근데 지금 이런 것에서 제일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거 별거 아니다고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소위 우리 사회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언론까지도 이런 이 831 조치에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일종의 저는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위력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 안 해주는 거 아닌가. 어떻게든지 좀 무력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보도들도 나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.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4단계는 없으라는 법이 있습니까? 2년 동안 나가면 4단계, 5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 지속적인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다시 경제 위기 같은 것을 다시 맞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반드시 풀어나갈 것입니다. 예.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하는데요. 이것은 국민 여론이 뒷받치면은 국회는 국민 여론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일시적으로 약 강남은 약 2%, 전국 평균은 한 0.6%, 서울이고 중간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난달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. 이거 투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이 실수요자들이 이것도 어쩐지 좀 바빠져 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지금 이거 몰리고 있어서 이렇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 어느 쪽인지는 한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나올 텐데 보면서 어쨌든 완벽한 대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정책에 대한 신뢰가 결국 결과를 좋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인데 뭐 다른 추가 질문 없습니까 이 분야에서? 예. 교육에 관해서 질문 장건영 씨. 드리겠습니다. 예, 역시 교육 문제가. 예, 교육에 관해서 늘 나오는 얘기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같은 학교는 확대하는 게 무슨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어떤 양육화 심화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반면에 현행의 평준화 정책은 잘하는 학생들을 끌어내리는 어떤 하향 평준화 정책이다라는 정반대 얘기가 있는데요. 이게 결국
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나 교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이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 같은 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선 작은 문제에서 보면요. 그 특목고나 자립고라는 것이